아니 도주의 우려가 뭐 있어요? 지가 자진해서 귀국을 했는데 탄핵 때처럼 결과물이 나와 있다라는 거야.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박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짓거리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를 또다시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묵과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 천치예요? 이것들을 그냥 놔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결과가 나오면 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 음모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2018년 11월에 기소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를 하더만 검찰이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건 아니에요. 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자 이 지금 그 탄핵 세력들이 겁을 먹고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또 다른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최경환부터 우병우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이 확장되고 움직임이 있으니 두렵겠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금 조현천 이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하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를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세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영향력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 문건 사건으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구속을 하고 이들이 잘하는 여지까지 해왔던 과거의 탄핵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2,000명의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검사들 탄핵 검사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중요한 수사들은 다 그 탄핵 때 영전됐던 그런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잘하는 게 위증교사 및 협박, 회유 이런 거짓 증언을 받아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구속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보세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느닷없이 왜 이 시점에서 자진해서 귀국한 것도 이상하고 굳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까지 되신 마당에 이 정권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지고 또다시 이런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거 아주 심각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위증교사라든지 허위 거짓 증언을 받아내갖고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자꾸 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가피하게 들이박을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는 박 대통령께서 다 들고 있어요. 물론 K미르스포츠재단 같은 뇌물죄 같은 경우는 원체 악질 반동문자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이라는 자가 진실을 말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인간도 안 됩니다. 그러면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저명한 그런 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이 다 끝났고 많은 조작들이 다 밝혀지고 지금에서 SK텔레콤 최태원 회장부터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좌파들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겨준다고 해서 숨겨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팩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뭐 참모들이 무슨 이런 거 필요 없어. 도움 없이도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마음을 먹을 일도 없겠지만 저들에게 박 대통령께서 구속당할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칼을 갈아 오셨는데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라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면 복권이 되는데 뭐 하려고 이거를 또 들쑤시깁니까? 자, 아무튼 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불가피하게 들이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며칠 전에 송영길과 우원식이 이 김무성의 실토라고 하면서 지금 필요한 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라 내란 음모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됐던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게 툭 던져주는 거야. 명분을 주는 거야. 옛날에 정진석이가 원내대표 할 때 야당의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니들이 알아서 원하는 사람들 고르고 특검법 니들이 맘대로 해. 우리는 빠질게. 법사위에 권선동이도 딱 빠지고 울고불고 박 대통령 탄핵시켜주세요.
김무성이 다 컨트롤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김무성이가 지난 2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한 것 같다. 그래서 기각이 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송영길과 우원식에게 계엄령에 대한 이 재수사 명분을 던져주고 그거를 실행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게 우원식과 송영길이라는 거예요. 이 민주당 놈도 때려 죽일래 놈이지만 이 김무성부터 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아닌가 다를까 구속을 시켰습니다. 도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곧바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부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딱 탄핵 때처럼 결과물이 나와 있다라는 거야. 도주의 우려가 뭐 있어요? 지가 자진해서 귀국을 했는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이 있다. 아니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이 지났어. 그러면 도주의 우려와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했다? 불구속할 수 있잖아. 좌파들 다 불구속 수사하잖아요. 문재인은 서면질의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 무례하다 한마디에 깨갱. 그냥 보수는 싹 다 집어넣는 거야.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자기 발로 귀국을 했는데. 아무튼 이 재판부가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도주의 우려,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결과를 정해놓고 지금 공작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군 병력 투입 등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다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그 윗선에게 보고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도 당시 없었을 뿐더러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우파 쪽에서 만약 탄핵이 결정이 나면 인용이 되면 또 반대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저 좌좀들 촛불 쪽에 반응을 폭동을 대비하기 위한 즉 양쪽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실제로 당시 추미애가 2016년 11월 18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 문상규는 기자 브리핑에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헌법을 보시면요.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건 제5항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하는 요구를 했을 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 그것도 모르고 이 악의적인 선동을 했겠습니까? 알고 다 선동하는 거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마나한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그 국회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박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봐야 야당이 그냥 해제시켜버리면 헌법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박 대통령께서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추미애가 주장한 이 계엄령 선포설은요 낭설에 불과했는데 당시 보십시오. 검찰 수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가속력을 붙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요 추미애가 요 발언한 다음에 악의적인 선동한 다음에 실제로 일명 이 김수현 녹음 파일 작성자인 김수현의 법정 증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던 날 저를 수사하던 고동주 수사관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 SNS상에 그러니까 추미애가 퍼뜨린 저거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글이 퍼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된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의 수사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탄핵 정국 때는 추미애가 국민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촛불 세력들을 말이야 싹 쓸어가지고 내가 다시 집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가 그 이후부터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촉매제 역할을 했듯이 지금 송영길이가 지금 짓거리는, 김무성이가 짓거리는, 우원식이가 짓거리는, 검찰이 또 하고 있는 이 짓거리,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 짓거리, 박근혜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재수사하는 그런 주장, 이런 것도 궁지에 몰린 이 쥐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공작을 하면서 최소한 박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입을 막기 위한, 틀어막기 위한 그런 짓거리, 또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를 또다시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묵과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 천치예요? 그때는 팩트가 없었지만 팩트가 질비하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 내 방송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이것들을 그냥 나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거를 묵과하면 안 되고, 하루하루 1분 1초 기사를 검색해서 제가 또 다른 공작질이 벌어지면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